삐뚤어진 스타의식과 팬덤 문화의 경종을 울린 김호중 구속되다. 자,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또 김호중 씨의 팬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다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스타의식과 팬덤 문화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는 일부 극성 팬들과 이를 뒷배삼아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스타의식이 급기야 사법 시스템까지 농락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호중 씨 일당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만이 아니라 팬심을 악용한 김호중 씨와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를 감싸고돈 일부 극성 팬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인기 스타와 팬들 모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연의 수입과 위약금을 염두에 둔 행동을 보고 이 일부 팬들은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자, 성금까지 모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김호중 씨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데는요, 공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인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공적인 일이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공인이라는 것이요, 결국 사실상 유명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매체에 의해 널리 알려져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인물로 유명 연예인, 작가, 지식인, 운동선수, 기업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세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인데요. 그에 맞춰 책임과 비판의 범위 역시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명 가수인 김호중 씨가 공인에 해당이 되는데 또 스스로 공인을 자처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명세만큼이나 일반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의 이번 고의 일탈은요, 사실 일반인에 비해 강한 책임과 비판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책임과 비판을 새기지 못하면 더 이상 공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인기 가수의 구속은 당연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일으킨 경미한 뺑소니 교통사고로 3명이나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나서 뻔뻔한 거짓말로 대처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이런 행적들이요, 결국 구속되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는 김호중 법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예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호중 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의 모든 걸 처벌하는 규정, 사실 신설된다,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법 이전에도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각들이요, 결국엔 법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히 김호중 씨 이번 뺑소니 사태는 너무나 큰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김호중 씨의 논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음주운전의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김호중 씨의 사태가 뭐 어떤 분들은 인간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소시 당신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평생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적어도 살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태는
유명한 공인이고 자신의 얼굴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도 찍고 연예계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예인이 안 그래도 끊어지고 있지 않은 이 음주운전을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으니 이게 문제가 안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들 중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유치장 안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실상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강남경찰서 내에서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오히려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전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상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김호중 씨에 대한 명명백백한 잘잘못이 가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건 그 영향력입니다. 이 음주운전이 충북에서는 해마다 5천여 건이 적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고 은폐를 하려 했으니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대검찰청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은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검찰, 경찰 측을 아주 농락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이 음주운전 적발건은요, 2021년도도 4,000건이 넘고 22년도, 23년도 오히려 4,000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김호중 씨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냅다 도망가고 술부터 마셔버리는 뻔하디 뻔한 꼼수가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 경찰 내부 관계자 직접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호중 경찰을 밥으로 만나 전국 경찰관 강남서 응원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은요, 강남경찰서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한 것과 정문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경찰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등 전관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등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경찰 측에서 김호중 씨의 귀가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걸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요, 강남경찰서를 전국에서 지지하고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본 글인데요. 경찰청이라고 해서 일명 블라인드라고 하죠. 익명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밥 아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음주사고로만 끝내고 돈 많으니까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바보로 보였으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쳤을까 싶어. 형, 시간 지나서 음주 측정에서 수치가 안 나와도 형, 술 먹은 곳 CCTV 전부 다 조사하고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 참고인 불러서 조사하면 10명에 9명 이상은 알아서 다 풀어. 돈 많이 써서 고용했던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호중이 형은 경찰 검찰을 바보로 봐도 너무 바보로 본 것 같아. 물론 경찰은 대외적 인식이 그렇긴 해. 하지만 형사건처럼 복잡한 건 여러 가지 적용해야 할 법률이 많아 법리 검토를 하기에는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루 이틀 만에 증거를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거는 전 수사관이 매달려서 수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분담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얘기야.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하고 검찰 측에서 얼마나 분개했으면 이번 일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사천리 진행이 됐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정치계에 뭘 덮기 위한 행각이 아니냐 이런 헛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유언비어보다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내부 관계자가 직접 쓴 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내부 게시판에는 강남경찰서를 응원한다라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라는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
더 심각한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을 응원하는 글은 본 적이 없는데 형 덕분에 처음 봤어. 단순 음주사고로 끝날 일을 엔간한 음주사고로는 영장 청구하지도 않고 보통 구속도 안 되니까 수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콘서트도 하고 술도 먹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을 수 있었던 일을 자숙 좀 하다가 팬클럽 등이 없고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라고 하면서 복귀하면 음주운전은 언제 그랬냐라는 듯 잊혀질 뻔했던 일을 답답하게도 특가법에 도주치상에 범인 도피에 이를 키운 건 소속사도 아니고 팬클럽도 아니고 형 스스로가 한 건 알고 있지. 근데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제대로 빡친 것 같더라. 하여튼 구속 축하해. 수사기관을 밥으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들고 나와줄 줄은 몰랐을 것 같긴 해. 근데 있잖아.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야. 들리는 얘기론 형 재질이 하도 안 좋으니까 윗라인에서 형 경찰서에서 정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카더라도 있더라. 그니까 좀 적당히 했어야지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사로 나온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경찰관들 내부에서도 김호중 씨 사태에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김호중 씨의 사태를 보면서 분개함을 느꼈던 그 이유와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애지간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이번 정의구현이 통쾌하다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글들이 왜 경찰관 내부에서 이렇게 쏟아져 기사화까지 됐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건 정치계에 무언가를 덮기 위한 음모론이 아니라 경찰, 검찰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 음주운전 사태를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김호중 같은 사태가 3번, 4번, 5번, 10번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벌써 일각에서는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사태에 김호중 씨처럼 도망을 가고 술을 마시고 은폐하려는 행적들이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이란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김호중 씨의 팬 중에 한 분이 김호중 씨가 학창시절 피해를 입었던 그 증언자들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그렇게 간밤에 어떻게 해버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구속된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장이 아직 남아있던 김호중 씨가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까지는 뺑소니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구속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호중 씨와 관계자들에 대하여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을 하여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 담당 수사팀이요, 바로 일요일 26일 날 직접 출석하여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장 안에 있는 김호중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되고 나서 거기 안에서 밥을 안 먹었다는 등, 눈물을 흘렸다라는 등 별의별 헛소리를 쏟아놓는 땡땡땡, 땡땡땡. 자, 이 두 가지 가짜뉴스 채널, 아주 마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짜뉴스 채널에서 지금 끊임없이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실상 팩트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강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긴 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사고 당일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데 이게 블랙박스를 김호중 씨가 정말 직접 없애버린 건지 매니저에게 거짓말로 자수해달라고 지시한 건 확실히 있는 건지 이것이 명명백백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와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속도를 내서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증거를 더욱더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은 됐지만 경찰이 막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밤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막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본부장과 소속사 대표 두 사람 역시 함께 구속이 됐는데 이 세 사람 같은 자리에 뭐 유치장에 넣는다거나 이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진술을 받게 하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죠. 각자 또 불러서 개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자, 경찰 측은 김호중 씨를 최대 열흘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핸드폰 전화, 포렌식 분석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아이폰이라서 포렌식이 안 된다? 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기사 내용을 좀 보십시오. 아이폰이라고 해서 포렌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의 민낯이 또 한 번 공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되었지만 김호중 씨에 대한 비판 여론 왜 식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마지막 자존심을 또 지키고 싶었나? 이번에 법원에 출두할 때도 굉장히 교묘한 꼼수를 썼다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보시면 아는 분들도 분개할 것 같아요. 자, 김호중 씨가 며칠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한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도 꼼수가 있었다라는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날은 김호중 씨가 태도를 바꿔서 그래도 조금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서서 뭔가 사죄하고 사과하는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해요. 자, 보니까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는데 알고 보니까요. 김호중 씨는 이날 12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빠르게 법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취재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입구가 아니라 다른 입구를 이용해서 1시간 전에 예고되어 있던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지난 경찰 조사 때처럼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나 문제는 취재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기자분들이 법원의 모든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몰래 1시간 일찍 와서 예고되어 있었던 입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교묘히 들어오다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연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이 모습마저도 진정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가 그나마 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숙였던 김호중 씨가 조금의 진정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은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결국 공개가 되면서 지켜지지 못했다. 물론 유치장으로 호송되며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했던 사죄의 모습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너무나 많은 대중들에게 또 한 번의 분노와 개탄스러움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다뤄왔는데 음주뺑소니 정말 큰 혐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왜 이렇게 일을 키울까요? 이러니 많은 대중들은요. 이쯤 되면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인성도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2억짜리 김호중 소리길 작년에만 10만 명이 찾아왔었다라고 하는데 철거해야 될지 유지해야 할지 굉장히 머리 아프다라는 입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는요, 수사 결과 이후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김천시도 애지간히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고 김천시에서는 한 해에 10만 명이나 찾아주는 이 관광 명소가 사라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대중분들은 뭔가 좀 비판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수사 결과에 김호중 씨가 정말 징역형이 떨어지고 음주운전이 확정이 나게 되면 이거 100%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뺑소니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 확정인데 왜 아직도 철거하지 않냐? 저도 여기에 대해선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김천시가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김호중이란 사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결국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증거가 뭐길래 이러한 말까지 나오느냐? 이게 증거가 왜 중요하냐? 1994년도 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식축구 스타가 자신의 전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증거가 없이 오로지 진술에 기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아닌 가능성을 물고 변호인이 계속하여 늘어졌고 이것이 배심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증거가 제대로 입증되기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증거 재판과 맞물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증거는요, 물증 증거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인증, 즉 관련자 증언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김호중 씨가 소주를 3-4병을 마셨다라는 증언이 같은 유흥주점 업소 직원 3명이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동석자들도 김호중이 술 마시는 거 봤다. 자, 이 증인들이 나중에 재판대에 서서 증언을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일밖에 남지 않은 강남서 유치장에서는요, 음주량과 은폐 등 수사를 굉장히 본격화하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압박수사, 집중수사, 압박수사보다는 집중수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몰입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중요한 건 소주를 10잔 마셨다라고 이야기한 김호중 씨의 증언과 다르게 3-4병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위드마크를 공식으로 추산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더불어 메모리 카드를 김호중 씨가 직접 제거했는지 또 은폐에 가담했는지 더불어 사생활에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핸드폰, 아이폰 세대를 압수했지만 포렌식까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경찰이 이를 갈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김호중의 음주운전 입증을 위하여 이것까지 정밀 분석 중이다. 뭐까지 정밀 분석 중이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까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김호중 씨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당일날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24일 법원에 출석하던 김호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비교했다고 해요. CCTV 영상에서 김호중은 직접 걷기 힘든 듯 굉장히 이 부축을 받으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음주를 한 날로 의심되는 CCTV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그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은요, 원래 김호중 씨 걸음걸이가 좀 그렇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밀 분석을 영상 전문기관에 보내서 의뢰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이번 법원 출석했었던 모습을 보면 멀쩡히 잘 걷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망언이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정밀 분석기관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서 최고 15년까지 김호중 씨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김호중 씨의 이 민낯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호중이란 사람을 응원하는 팬들마저도요, 김호중 씨의 등을 돌리고 있고, 나아가 무지성 지지를 하는 분들도 하나둘 눈을 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진술 번복, 증거 인멸 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기사들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구속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구치소 가게 되는 거면 끝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무려 수십억 원의 또는 수억 원 이상의 이 변호사까지 대동한 김호중 씨입니다. 결국 이 수사 결과가 땅땅땅 나올 때까지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항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과연 김호중 씨가 검찰 측에서 구형하는 그런 징역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확실한 팩트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김호중 씨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자충수로 인하여 사태를 키우게 되었고, 신병 확보가 경찰 측에 성공이 되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참 중요하거든요. 김호중 휴대폰 비번을 제공했다면 구속을 피했을까? 괘씸죄가 더 큰 화를 불렀나? 김호중 씨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구속이 안 됐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호중과 같은 유명인 연예인의 경우 마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대범죄가 아니고서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도주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요, 앞서 핸드폰 제출까지도 거부를 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겨우 아이폰 3대가 압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죠. 여기엔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 아니라 미국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핸드폰의 비밀번호조차 풀기가 어려운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애플 같은 경우 특히나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법조계에서는요, 김호중 씨 측이 이런 일련의 거짓말들을 하지 않았다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에 대한 기망, 진실을 은폐하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의 폭넓고 재빠른 조사와 영장 청구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것이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5년형이라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예측까지 괘씸죄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김호중 씨는요, 굉장한 인기만큼이나 요례없는 질타를 받게 됐고 그날의 사고 이후의 대처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팬덤 층은요, 여전히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당할 따름이죠. 김호중 팬들, 큰 죄가 아닌데 구속했냐? 우리의 책임도 크다. 김호중 씨의 이 팬카페는요,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빗발칩니다. 속상하다, 안타깝다, 구속 결과에 팬들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신중해야 한다. 일부 팬들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무슨 구속수사까지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탄원서를 제출하고 팬클럽 차원의 강력한 조처를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 김호중 씨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많은 분들조차 김호중 씨의 팬덤이 지금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결국 김호중 씨의 팬덤이 이 사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될 줄은 몰랐다. 연예인의 이름을 딴 김호중 씨의 소리길, 또 각종 지역별 이벤트로서 만들어진 것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리길, 철거를 해야 하나, 유지를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다.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컨텐츠는요, 특히나 연예인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김호중 씨가 범죄자가 될 줄 알았나?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김천예고를 졸업한 김호중 씨의 이 김호중 소리길은요, 사실 주말마다 이렇게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었던 관광 명소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빗발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승리의 이름을 딴 승리숲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빅뱅의 승리가 큰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철거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철거가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소리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관광 명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조차 이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이번 여파는요, 너무나 거대합니다. 오죽했으면 음주운전이 걸리면 소주 병나발부터 불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 음주를 하여 일명 술타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캔맥주를 구매한 것도 같은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김호중 씨의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들도 김호중 씨처럼 냅다 술부터 구매하여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음주운전에 있어서 꼼수란 꼼수는 김호중 씨가 다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번 김호중 씨 사태를 두고서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김호중이 구치소에서 아이폰의 비밀번호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분석관이 발표했는데 너무 놀랐다. 또는 김호중 씨가 구치소에서 식사를 거부하고 넋이 나가 있다. 자, 이런 썸네일로 만드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썸네일이죠. 제 썸네일을 이제 대놓고 따라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 글자만 쭉 따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적은 썸네일 아닌데 굉장히 제 썸네일의 글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속 유치장에서 저녁 식사를 거부했다. 또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무슨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 유명한 땡땡땡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채널이죠. 제가 조만간 아주 제대로 들고 파볼 예정인데, 자, 이런 가짜뉴스 채널 때문에 오히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는요, 이상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등등의 대변할 수 있는 이상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의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혼동을 주게 되죠. 지금 현재 김호중 씨는요, 아직 유치장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치소로 10일 안에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안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간밤에 이런 충격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입을 연 유튜버에 대해서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고소까지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가 학창시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다뤄드렸죠. 그런데 보이시죠? 저 유튜버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겠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호중 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요. 맞은 놈이 참 말이 많다. 왜 이제 와서 피해자 행사를 하느냐? 2차 피해까지 줬고요. 김호중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요. 피해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냐. 김호중 씨 본인도 이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한 해 만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피해를 당했던 학창시절의 이 증언자들은요. 원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 사람만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의 당사자들이 증언을 해줬는데 이것을 가짜라고 하니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당시의 목격자들까지 확보를 했고요.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과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에게까지 이 팬이라는 미명하에 말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모습까지 망설이지 않고 하는 이것이 정말 팬심이 맞습니까? 팬심의 도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내가 어떻게든 저것을 해버리겠다. 어떻게든 그 유튜버 내가 끝내버리겠다. 결국 삭제는 됐지만 이것을 수집해서 당사자는요, 유튜버 당사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를 넘은 팬심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김호중 씨의 사태가 사회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쏟아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뺑소니 사고로 추락한 트바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추락한 것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이제 조만간 10일 안에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만큼 아마 법원에서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결국 이 논란 끝에 트바로티는 추락하고 말았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 대중분들도 이토록 분노할 일까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비만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여파가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만큼 이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결국 논란 끝에 이 트바로티가 추락했다라고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많은 비행을 일삼았지만 33살 된 김호중 씨의 영화 파파로티의 모델이자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건달들과 어울리는 등의 시기를 보냈지만 성악가라는 꿈을 위해 경북예고에 진학했고 퇴학당할 위치에까지 놓였지만 은사를 만나게 되면서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되어 지금의 스타까지 왔는데 결국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김호중 씨는 트바로티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판사까지 분노를 했겠습니까? 결국 대중들을 기만했고 이래서야 과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칼럼들이 많이